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공약수. 약수는 약수인데 공약수라고 하는 건 공통된 약수를 이야기하죠. 이때 공통된 약수, 물론 뒤에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하겠지만 약수라고 하는 정의서부터 바르게 알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약수란 어떤 자연수를 나누어 떨어뜨릴 수 있는 수를 그 수의 약수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약수라고 하는 것을 보고 다음에 공약수라는 것을 찾고 그리고 이어서 그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어떤 거 최대 공약수를 구해가죠. 그러니까 오늘 얘기할 키워드는 이러한 약수부터 출발하는 공약수, 최대 공약수, 그리고 나서 서로소라고 하는 용어를 정확히 합시다. 왜냐하면 이 서로소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에서 당장 등장하는 한 가지의 용어 정도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이게 더 나아가서는 중등 2학년 과정에서 요목조목, 요소, 요소에서 서로소라는 말이 등장을 할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서로소라고 하는 그 뜻 또한 정확히 알아둘 것. 그리고 또 나오는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살펴보면 바로 최대 공약수의 성질 및 그 활용 등을 같이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 최대 공약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성질들을 갖고 있고 이러한 성질에 의해서 여러 가지의 또 활용 문제들을 접근해 볼 수 있는데 우리 제자들이 이러한 활용 부분에서 많이 또 약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 유형을 그대로 외우려고 하는데 물론 선생님이 최대 공약수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는 유형과 더불어서 반드시 유형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부한 개념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 같이 끌어올려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오늘 첫 번째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에 살펴보게 되면 개념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자, 개념을 조금 큼지막하게 적어볼까요? 개념 첫 번째로 무엇이 등장하냐면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해요. 최대 공약수. 뭐라고요? 최대 공약수. 거듭 제곱하고 소인수분해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최대 공약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봤더니 자주 보아오던 이야기긴 하지만 자신은 없는 뭐 그런 주제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약수란 어떤 수의 약수란 무엇을 약수라고 한다고? 그렇지. 그 자연수를 나누어 떨어뜨릴 수 있는 수를 그 수의 약수라고 얘기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12의 약수를 구하라 라고 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죠? 12의 약수. 옳지. 1이 12를 나누어 떨어뜨려요. 2가 12를 나누어 떨어뜨립니다. 3이 12를 나누어 떨어뜨리죠. 4가 12를 나누어 떨어뜨려요. 6이 12를 나누어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옳지 12가 12를 자기 자신을 나누어 떨어뜨립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초등과정에서 쉽게 찾아갈 때 어떻게 찾아갔습니까? 기억납니까?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 그러면서 그것을 순서대로 쑥 적어보았더니 12의 약수를 이렇게 조사할 수 있었다. 자, 이제 약수라고 하는 거 누가 물어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자연수를 나누어 떨어뜨릴 수 있는 수를 그 자연수의 약수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이러한 약수를 찾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다시 한번 물어볼 것이 바로 다음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공약수란 공약수 찾고 약수 찾고 정말 많은 작업들을 하게 될 겁니다. 공약수 찾으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찾냐면 약수를 조사하는데 공통된 약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공통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옳지. 하나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둘 사이에서의 공통되는 부분들을 바로 우리 공통이라고 같은 부분들을 공통점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수의 약수를 조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의 약수를 조사해 봤다고 하고 자, 예를 들어서 6의 약수를 조사해 보면 불러봐. 시작. 1, 2, 3, 6 이렇게 해서 4개의 수를 찾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의 약수를 찾아봐. 9의 약수를 찾아라 그랬으면 1, 3, 9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6과 9의 공약수를 찾아라 그런다면 6과 9의 공약수는 6과 9의 공약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통인 약수를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공통인 약수를 얘기한다고요. 공통인 약수를 얘기하니까 공통되는 거 조사하니까 1, 그 다음에 3
이렇게 해서 1, 3 이렇게 찾아요. 됐죠? 이게 공약수 찾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 이렇게 찾다 보니까 공약수를 찾는 것에 있어서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찾아야 되나? 또한 한 가지 더 등장하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최대 공약수가 있습니다. 최대 공약수. 오늘의 주인공이죠. 오늘 학습에 있어서의 주인공입니다. 최대 공약수. 이 최대 공약수란 무엇입니까, 선생님? 최대 공약수란 지금 공약수를 막 조사했지? 그 공약수 조사한 것 중에서 제일 큰 게 누굴까요? 바로 3이 되겠죠. 그래서 이 6과 9의 최대 공약수는 예를 들어서 6과 9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공약수를 찾아서 그 공약수 중에 가장 큰 녀석을 골라주면 그것이 6과 9의 최대 공약수로 조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3 이렇게 찾습니다. 됐니? 자, 이제 약수가 무엇인지, 공약수가 무엇인지, 최대 공약수가 무엇인지 일단 알겠어요? 일단 거기까지만 알면 돼. 일단 거기까지만 알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최대 공약수여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제일 잘하는 거는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그 구하는 쪽에서 초점을 맞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계산도 빠르고 또 정확하기도 하고 어떻게 구하는지도 다 알고 있지만 이 최대 공약수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라 라고 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괜히 부담스럽고 아는 건데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불편한 부분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약수가 무엇인지 공약수가 무엇인지 그 중에 최대 공약수가 무엇을 뜻하는 건지만 정확히 먼저 알아봅시다. 여기까지 됐나요? 좋아요. 여기까지 됐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 오늘 또 이제 대표적인 용어가 바로 서로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서로소. 이 서로소라는 말이 초등과정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말인데 갑자기 등장해서 생소하니까 아무래도 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공부하게 될 내용들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소라고 하는 정의를 얘기해 보자면 어떤 두 수 사이에서의 관계입니다.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 수 사이의 관계 내지는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 수 사이의 관계 그거를 우리는 서로소라고 얘기를 해요. 아직까지도 감이 잘 안 오죠? 그래요. 예를 들어서 2나 3등과 같은 수가 얘가 서로소입니다. 또는 4와 5 같은 수가 서로소예요. 선생님 연속하는 그럼 두 자연수는 서로소인가요? 아니 꼭 그렇지만은 않아. 예를 들어 7, 꼭 그렇지만은 않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수를 보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연속하지 않는 또 다른 수를 살펴보게 되면 12하고 17 정도? 얘도 서로소죠. 즉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 수 사이 관계. 알겠는데 좀 더 피부에 싹 와닿을 만한 게 없을까요? 자, 어디에서 우리가 이 서로소를 볼 수 있냐면 기하분수 배웠었던 거 기억나나요? 초등과정에서 기하분수 배웠던 거 기억나니? 그치? 2분의 1, 3분의 2, 15분의 7 등등과 같은 요 분모와 분자 사이의 관계가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다.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둘을 동시에 나눠 떨어뜨릴 수 있는 수가 뭐밖에 없다? 옳지, 1밖에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 공약수가 1뿐이다. 그러니까 제일 큰 최대 공약수라고 해봐야 1밖에 없더라 라고 해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다. 분모 분자를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거죠. 그래서 서로소라고 하는 건 이런 기하분수인 상태에서의 분모와 분자에서 만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됐나요? 자, 이러한 이해가 바탕이 되었다면 이제 최대 공약수라고 하는 거 알아. 잠시 뒤에 같이 구할 거예요. 같이 구할 거긴 한데 일단 그 정체, 우리를 그렇게 부담스럽게 만들었었던 약수, 공약수, 또 최대 공약수 그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그 정체를 이제 알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바르게 알았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두 번째죠. 개념 두 번째. 최대 공약수 구하기. 뭐라고요? 최대 공약수 구하기. 얘들아, 최대 공약수 구할 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어떤 거지? 옳지, 공약수로 나눠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나눗셈으로 나누는 방법하고 나와 있죠. 자, 방법 1번. 첫 번째 방법.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수들을 한번 최대 공약수 구해가 보죠. 12와 18에 대한 최대 공약수입니다. 12하고 18. 자, 이게 제일 만만하고 여러분들이 제일 자주 접해봤었던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식이죠.
12와 18을 둘을 동시에 나눠 떨어뜨릴 수 있는 공약수로 나누어 갑니다. 얼마로 나눌까? 그래, 뭐 2, 6, 12, 2, 9, 18. 그 다음에 또 6과 9를 동시에 나눠 떨어뜨릴 수 있는 거 3, 3, 2, 6, 3, 3은 9. 그때 나와 있는 요 몫이 뭐가 될 때까지? 서로 소가 될 때까지. 최대공약수가 1분인 두 수 사이의 관계가 될 때까지. 그리고 나서 최대공약수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2와 3에서 그 곱으로서 최대공약수는 얼마가 된다? 옳지. 잘한다. 최대공약수 2 곱하기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내요. 선생님, 저 그거 다 알아요. 자, 그렇겠지. 당연히 5학년과 초등과정을 정상적으로 맞췄으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방법 두 번째는요. 방법 두 번째는 똑같은 수를 가지고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12하고 18을 각각 소인수분해합니다. 초등과정에서는 뭐라고 배웠냐면 곱셈식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최대공약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그때 소수라는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왜 하필 곱셈식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질까라는 의문도 들었을 겁니다. 또는 설명을 들을 때 그런 수들의 곱으로만 만들어라.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로만 곱으로만 만들어라. 그래서 내가 아무리 3 곱하기 3이라고 3 곱하기 4라고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도 누구를? 12를 아니면 2 곱하기 6이라고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녀석들을 다음과 같이 2의 제곱 곱하기 얼마? 3으로 만들어서 생각해라. 물론 초등학교 때는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라고 했겠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18 같은 경우에는 2의 2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물론 2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만들어 놨겠죠. 자, 근데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고 하니까 이제 어감상으로 최대예요. 뭐가 커야 될 것 같아. 그치? 이제 어떤 내용이 자꾸 커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공통되는 소수인 인수를 골라내는데 그 중에서 최대가 돼야 되니까 자꾸 큰 지수를 갖는 것으로 손이 슬금슬금 가려고 한다면 잠깐만! 멈춰봐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는 뭘 찾는 거예요? 공약수를 찾는 거예요. 뭐라고요? 공약수. 다시 한번 공약수. 최대 공약수 찾는 거예요. 약수. 약수 찾는 거니까 두 수를 동시에 나눠 떨어뜨릴 수 있으려면 공통인 소수인 인수 중에서도 약수를 구하고 즉 둘을 나누어 떨어뜨릴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갖고 있는 거. 공통적이면서 어떤 기본이냐? 2의 1제곱. 지수가 낮은 걸 골라내는 겁니다. 공통되지 않는다면 쓰지도 않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최대공약수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2와 2의 제곱 중 공통되는 소수인 인수 2에다가 지수가 낮은 것 2. 곱하기 그 다음에 3과 3의 제곱이 공통되는데 공통되는 소수인 인수에서 지수가 낮은 거 3. 그래서 최대공약수 얼마? 2 곱하기 3 해서 6이 나옵니다. 그 얘기죠. 이렇게 해도 6이 나오고 이렇게 해도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때는 이 방법이 편하고 어떤 때는 이 방법이 편하기도 해요. 그렇겠지. 그래서 수가 큰 수가 나온다거나 그랬다면 아무래도 소인수분해하는 게 좀 더 빠를 수도 있을 거고 뭐 나는 큰 수가 나와도 공약수로 나눠가는 방법이 편해 라고 한다면 그 방법을 써도 되고 우리 제자들은 하나만 아는 걸 가지고 전부 다 알았다고 하지 말 것. 어떻게 하라고? 두 방법 모두 다 기억해 둘 것. 그래서 이제 최대공약수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구해갈 수 있답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거꾸로 추적해서 찾는 문제들도 나와요. 최소공배수에 관련시켜서도 등장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오늘은 최대공약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죠. 자, 최대공약수 구할 수 있겠습니까? 좋아요.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소인수분해하는 방법과 공약수로 나눠가는 방법 두 가지 방법 모두로 다 기억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가보면요. 다음 내용은 우리 이제 그 최대공약수의 활용편으로 가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할게요. 활용에 들어가면 여기서 이런 얘기 하죠. 지금 최대공약수 활용 배울 거죠. 이어서 최소공배수 배우면 최소공배수의 활용 배웁니다. 맞죠? 최소공배수의 활용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더 나가서 뭐 방정식을 배운다면 방정식의 활용 배우고요. 함수 배운다면 함수의 활용 배웁니다. 그런데 이게 방정식 1학년 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학년 때 가면 연립 방정식의 활용을 배우고
연립부등식의 활용, 연립부등식의 활용, 부등식의 활용을 배우고 또 함수의 활용, 1차 함수의 활용을 배우고 3학년에 올라가면 2차 방정식의 활용, 그 다음에 뭐뭐의 활용, 이런 활용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 활용 문제를 접하게 될 때 늘 여러분들에게 당부해주고 싶은 것은 정해져 있는 유형을 그대로 암기하는 것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말 것. 제발 부탁인데. 선생님이 여기다 적어놓긴 했어요. 최대공약수의 활용, 일정한 양을 가능한 한 많이 나누는 문제, 또 직사각형을 가장 큰 정사각형 또는 가장 적은 수의 정사각형 조각으로 빈틈없이 채우는 문제, 거기다 한번 밑줄 쳐볼래요? 어디에다 밑줄 치냐면 가장 적은 수의 정사각형으로 채우는 문제. 그때 가장 적은 수의 정사각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적은이라는 말에 현혹이 돼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최소 공배수를 생각합니다. 이건 다음 시간 최소 공배수 때에도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긴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구해야 되는 상황이 항상 있습니다. 뭐라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다가 무엇을 가져다 쓸지를 앞에서 말하는 그 몇 가지 용어를 그대로 외워다가 이건 최대니까 최대 공약수를, 이건 최소의 의미를 담았으니까 최소 공배수를 가져다 써야지 하는 순간 문제를 약간 뒤틀어 놓게 되면 거기에서 여지없이 실수를 하게 돼요. 안 풀린다고 얘기합니다. 답이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뜻에 대한 이해보다는 그 말 나온 것을 가지고 알고 있는 계산으로만 이 문제를 어떻게 적당하게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공부의 방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 이제 1학년이거든요. 우리 1학년 친구들서부터 바르게 공부해 나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 나옵니다. 절대로 무엇에 쫓기지 말고요. 그렇다고 너무 여유롭게 갈 것도 아니고 대신에 쫓길 것도 아니에요. 때에 맞춰서 바르게만 공부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성과는 좋게 나옵니다.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활용 부분은요.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내용 내지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의 많은 수학적 상식들을 상황에 적용시켜 나갑니다. 보죠. 다음에 나와 있는 확인 문제 보면서 활용 문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빵 20개, 귤 15개, 가능한 한 많은.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이제 밑줄을 친다고. 밑줄 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가능한 많으니까 최대 공약수야 라고 그냥 아예 그냥 딱 연결시켜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능한 정사각형을 넣어서 만들어라 그러면 가능한 적은이란 말이 보니까 최대 공약수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최소 공배수를 갖고 전전긍긍해 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많은에다 밑줄 치는 건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많은 학생들에게 일단 똑같이 나누어 주는구나. 사실 여기가 더 중요한 거죠. 똑같이 나누어 주는구나. 그러면 그 학생 수는 20을 나누어 떨어뜨려야 되고 15를 나누어 떨어뜨릴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똑같이 나누어 줘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나누어 줄 수 있는 학생 수를 구하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아이들은 어떤 게 떠올려야 되냐면 똑같이 나누어 준다. 그러면 20을 나누어 떨어뜨려야겠네. 15를 나누어 떨어뜨려야겠네. 20과 15의 공약수겠네. 그런데 그 학생 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될 수 있는 한 많아라. 그 얘기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생각이 내가 구해야 될 게 20과 15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20도 나눠 떨어뜨리고 15도 나눠 떨어뜨릴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20을 소인수분해 보면 여기다 적을까요? 20 소인수분해 얘 소인수분해 보면 2의 제곱 곱하기 5가 될 것이고 얘는 3 곱하기 5가 될 거예요. 공통되는 소수인 인수 누구 있어? 물론 얘 공약수 나누는 방법으로 해도 돼요. 그래서 5 몇 명? 최대 공약수 5명. 학생 수가 5명이면 5명에게 20개도 15개도 모두 다 똑같이 나누어 떨어뜨릴 수 있겠구나. 그 다음 이어지는 두 번째 문제. 한 학생에게 빵과 귤을 각각 몇 개씩 나눠줄 수 있는지 구하라. 자, 지금 이 문제도요. 빵이 20개 있는데 학생이 5명 있대요. 5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학생당 받게 되는 빵의 개수는 몇 개? 4개. 이게 빵을 찾는 것의 계산식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귤은요. 귤은 몇 개? 귤은 몇 개? 15개 있습니다. 그 15개를 뭐로 나눠야 된다고? 옳지! 5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3개. 끝. 짜잔. 이렇게 풀어야겠죠. 됐나요? 활용 문제 접근을 하다 보면 많은 제자들이 활용 문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게 어떤 건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 나는 이 문제에서 무엇을 찾으라고 하였는가? 문제 속에서 뭘 찾으라고 하였는가? 나는 그 답을 구해내기 위해서 문제가 그냥 막연하게 풀라고만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어떤 조건을 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됐나요? 자, 이어서 확인 문제 4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또 다른 형태의 그 활용 문제를 한번 살펴봅니다. 어떤 수로 120을 나누면 4가 남고 180을 나누면 6이 남는다고 한다. 이런 어떤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또 이제 가장 크다 보니까는 최대 공약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거기에 가는 그쪽으로 먼저 눈이 가는 것보다 어떤 수로 120을 나누면 그 어떤 수를 네모라고 해보죠. 4가 남는답니다. 몫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4가 남는데요. 사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을 쓰면서 논리적인 생각을 좀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연습장이나 풀이노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1학년 제자들 꼭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180을 나누면 어떤 수로? 똑같은 수 어떤 수로 180을 나누면 몫이 뭔가가 나오는데 이때 나머지는 6이 남는다고 한답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럼 이런 어떤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라 라고 하니까 지금 내용의 나눗셈을 식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때도 뭔가 딱 하고 풀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건 이런 식을 보았다면 얘를 곱셈식으로 바꿔보세요. 어떻게 해요? 나눗셈의 검산식을 배웠습니다. 나눗셈의 검산식을 어떻게 배웠냐면 나누어지는 수가 나와야 돼요. 나누는 수 네모, 똑같이 지금 네모라고 하는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몫이 뭔지 모르지만 이걸 곱하고 4를 더하면 얘가 나와야 돼요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수는 180이 나와야 돼요. 네모로 나눴어요. 어떤 수로 나눴답니다. 그때 몫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6이랍니다. 자, 이 식을 바꿔보도록 하죠. 어떻게 바꿀 거냐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식을 4가 더해져서 네모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았지. 그러니까 4를 빼면 나누어 떨어지겠죠. 즉 120 빼기 4를 하게 되면 얼마? 116이 네모 곱하기 세모. 두 번째 식을 정리해 볼까요? 두 번째 식을 정리하면 180에서 6을 빼면 174가 네모 곱하기 동그라미. 요런 모양새는 초등학교 때도 보지 않았니? 안 봤다고요? 봤을걸? 언제 봤냐면 6을 2 곱하기 3이라고 이렇게 적으면서 이때 2와 3은 뭐? 6의 약수. 이때 6은 2와 3의 무슨 수? 배수. 그럼 이때 네모는 116의 약수, 174의 약수란 뜻이지. 옳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116의 약수, 174의 약수. 그러니까 116과 여기다 식을 적어보면 116과 174의 약수 중에서 네모는 116과 174의 동시에 약수가 되니까 공약수 중에서 뭘 구해달라? 가장 큰 거 구해달라. 그래서 아하,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는 문제이로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16과 174의 최대 공약수를 구합니다. 얘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눠보면 여러분들이 최대 공약수를 구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로 나눴어요. 2, 5, 10, 8. 그 다음에 2, 8, 16, 2, 7, 14, 87.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8과 87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가 없는 것처럼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잠시 뒤에 자 여기 싹 선생님 나눠서 일단 최대 공약수 구해서 가는 건 알았죠? 얘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16이라고 하는 수를 선생님이 소인수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요거 한 번 더 2로 나눠지니까 2는 4, 2, 9, 18 2의 제곱 곱하기 29 이렇게 나와요. 됐어? 그 다음에 174를 보게 되면 174 그래요. 2 한 번 나옵니다. 2 그 다음에 3으로 나누면 326 326 39 27 3이 한 번 나오고 87을 3으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얼마? 29가 나와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3, 2, 6, 9, 54에다가 2, 3은 6에다가 5, 6, 6이 12에다가 6, 9, 54니까 174 나오지 않겠니?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서 2라고 찾는 것을 최대공약수로 끝날 것을 다음과 같이 소인수분해 시켰더니 공통되는 소인수 중에 2가 하나 나오고요. 지수가 낮은 거. 공통되는 소인수 중에 29가 이렇게 있더란 얘기야. 그러니까 공약수로 나눠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큰 수나 자주 보지 못했었던 수들은 소인수분해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지. 그래요? 잘 안 찾아진다니까. 얘네들을 서로서처럼 생각하기가 정말 쉬워요. 누가 29로 나눌 생각을 하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싶은 거 얘가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야. 얘가 최대 공약수가 된다고. 그래서 2, 9, 18, 2는 4에서 58 가장 큰 수 뭐가 된다고? 58이 되는 거야. 2가 아니라 선생님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우리 착한 제자들은 모두 다 기억해 놓고 마지막에 혹시라도 의구심이 든다면 한 번 더 다른 방법을 써서 확정하고 가도록 할 것. 됐니?